SK이노베이션이 오늘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회사가 위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단 1분기 만에 적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SK온이 손실을 크게 줄이면서 4분기 사상 첫 흑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오늘 나온 SK이노베이션 좀 실적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SK이노베이션이 3분기 약 1조 5,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조 원 수준일 것이라는 그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입니다. 2분기에는 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는데 단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네. 이유는 이제 3분기 오펙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 돈만 1조 1,100억 원가량입니다. 이외에 또 화학과 윤활유 사업에서 각각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고 또 석유 개발 사업에서도 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적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공개되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7% 이상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실적인데 드디어 좀 흑자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온은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은 861억 원입니다. 2분기보다는 적자폭이 454억 원가량 줄었고요. 네. 역대 최소 규모 적자입니다. SK온이 밝힌 그 적자의 주된 이유는 이제 원재료 투입 시차, 그러니까 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원재료 투입 시차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완제품 가격은 낮아졌는데 여기에 투입됐던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원재료 가격이 과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싼 시기에 사왔기 때문입니다. 네. 출하량은 늘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만 제대로 유지만 됐다면 이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미국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이제 2,099억 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이제 회계상으로만 반영이 된 것이고 실제로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SK온이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이번에 적자폭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방위적으로 비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수율 개선인데요. 이제 70에서 80%였던 미국 조지아 공장의 수율을 이제 3분기에 90%대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연말에는 정상 수율인 95%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줄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서 세액 공제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헝가리와 중국 신공장도 가동이 되는데요. 이번에 수율 문제를 해결한 핵심 인력들을 집중 투입해서 초기부터 수율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작업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2천억 원가량의 녹색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농협은행으로부터 1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기차 수요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흑자를 앞두고 있는 SK온의 좀 부담일 겁니다. 최근 포드와의 합작 공장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겼는데 SK온 측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미 계약된 완성차 출하량을 근거로 당장 이제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물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 우려는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생산 라인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또 입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또 선택적으로 수주하는 전략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드처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한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포드가 SK온 합작 공장 투자 연기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SK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거는 이제 검토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공장 건설을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 시점을 좀 늦추는 속도 조절 차원이라고 이제 부연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이제 켄터키 1공장이나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짓고 또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가 매섭습니다. 이 시장을 다 뺏긴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SK온도 이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SK온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은 완료했고 현재 이제 고객사하고 이제 공급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직접 꼽은 특징은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그리고 이제 저온에서의 성능입니다. 모두 기존 LFP 배터리에서 이제 단점으로 꼽혔던 것들을 개선한 겁니다. 이 배터리의 시제품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술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SK온은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